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집합의 연산법칙 두 번째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어,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요.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이 공식을 포함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래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포함할 때는 더하고 배제할 때는 빼면 돼요. 그래서 이 포함 배제 원리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면 이게 뭐였더라? 이 수학 개념은 이름만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입니다. 포함 배제 원리. 주로 중학생들 중에서 경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포함 배제 원리. 이 포함 배제 원리는 나중에 확률을 공부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일단은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말하겠죠. 그죠? 무한집합의 원소 개수는 무한대가 되니까요. 유한집합일 때라는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집합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요. 왜냐하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에 속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집합의 개수를 뺀다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 그러니까 나중에 확률을 배울 때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여사건.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반대 사건, 반대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는 이제 뒤집는다라는 뜻이니까 손바닥을 뒤집어 봐요. 반대잖아요. 그죠? 등과 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사건 확률을 구할 때 정말 많이 사용,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집합의 원소 개수 더하기 집합 비원소 개수에서 가운데 공통 부분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뺀 것과 같다요. 특히 집합 A와 집합 B가 이거 서로 소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소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우리는 서로 소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메모해 두고요. 이때는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니까, 자, 왜냐하면 하고요. 점점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이죠. 공집합이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공식이 아닙니다. 자, 위의 공식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볼 때 이 합집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A 합집합 B.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이 색칠된 부분 전체가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A 부분, A의 집합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고 B 부분, 집합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A 교집합 B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공통되고 중복되는 경우를 두 번, 중복되는 경우를 뺀다라는 개념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집합 A와 집합 B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 공통 부분이 A 교집합 B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N, A 합집합 B. A와 B, 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여기다가 NA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이 NA를 한번 빨간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자, 여기 이런 부분 색칠했어요. 그죠? 거기다가 다시 NB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다시 더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이번엔 보라색으로 선의 방향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근데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중복해서 카운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 부분이 중복되잖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빗금도 그어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 즉 A 교집합 B 부분이 중복돼요. 두 번 카운팅이 돼서 두 번 카운팅 되면 안 되잖아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세 영역을 이렇게 A 차집합 A 교집합 B, B 차집합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B로 나누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죠? 너무 길고 귀찮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표현한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 한번 그대로 0이 되겠죠? 앞에 하나가 남았으니까 다시 빼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라고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까지는 합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3개까지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데 방법은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하면 좀 편리해요. 왜냐면 B와 합집합 C를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묶어주고 드물어간의 법칙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써봐야 돼요. 노트에다가 꼭 한번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꼭 써주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B 합집합 C를 하나의 집합으로 가로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두 집합이 됐죠. 그럼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모로간의 법칙 있죠? A 교집합, B 합집합 C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모로간의 법칙을 하고 또 합집합이니까 다시 한번 앞에 마이너스 부호 조심하고 각각의 집합에서 말 그대로 교집합을 빼줘요. 그렇죠? 각각의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예요. 이건 뭐랑 똑같아요? 그냥 A 교집합 B 교집합 C죠. 그죠? 이렇게 서술하는 거를 꼭 연습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각각의 집합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C의 원소의 개수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다 빼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집합을 더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두 집합의 공통 부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세 집합의 공통 부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집합 A, B,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먼저 써보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자, 집합 A, 집합 B, 집합 C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빗금을 쳐보는 거예요. 집합 A 플러스 집합 B 플러스 집합 C 원소의 개수죠. 그러면 각 영역이 몇 번 칠해졌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한 번, 자, 한 번 칠해졌고요. 두 번,
2번. 근데 맨 가운데는 3번 칠해졌습니다. 3번. 그죠? 3번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2번씩 카운팅 된 교집합 부분은 다 빼줘야 되겠죠. 한 번씩. 왜냐하면 2번씩 카운팅 됐으니까. 그죠? 근데 교집합 부분이 다 빼주면 3번 여기 맨 가운데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3번 카운팅이 됐는데 3번 빼주는 거예요. A 교집합 B 한 번, B 교집합 C 한 번, C 교집합 A 한 번. 뻥 뚫리게 되는 거야. 카운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 그럼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1부터 20까지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의 배수를 세는 게 빠를까? 쉬울까? 3의 배수가 아닌 걸 세는 게 쉬울까? 당연히 3의 배수가 적죠. 그러면 3의 배수를 전체 집합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제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자, 이거 좀 밑줄 그어봐요. K의 배수의 집합을 AK.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표현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밑줄 긋고요.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둬요. 그러면 3의 배수의 집합은 A3가 되겠죠. 이런 표현 방법, 이게 중요한 거야. 전체 집합에서 3의 배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 사건이죠. 그래서 20 빼기 6이 14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3 또는이죠. 여기서 또는에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4의 배수. 그래서 A3 합집합 A4. 그러면 여기서 A3와 A4의 교집합은 뭘까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자, 이거는 12의 배수와 같습니다. A12 이렇게 쓰세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교집합이라는 것은. 그러면 12의 배수가 되겠지요.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예제 6-5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을 U, 두 부분 집합을 AB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숫자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요. 자, 이럴 때 NA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A 교집합 B라는 것은 A 교집합 B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A 차집합 B를 정의했었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메모를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쉽죠? A 교집합 B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 차집합 B에다가 교집합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벤 다이어그램이 용하라는 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NA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어려워 보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당연하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 A 차집합 B니까 그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하면 됩니다.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집합 A를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도 잘 보세요. A 합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에다가 집합 B를 한번 더해볼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B와 A 교집합 B 여집합 두 개를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합체하면 A 합집합 B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려가면서 보면 보여요.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 이렇게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식 밑줄 긋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자, 6-5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이 교집합이 8개인데 이건 좀 특이하죠? 근데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올려야 돼요.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때 NA 플러스 NB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풀리진 않겠지만 한번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편하게 한번 써봐요. 자, 보자. 일단 6-5번을 볼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까의 문제인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한번 색칠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색칠해 봅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A 합집합 B는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바깥 부분이 됩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이걸 이용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여집합 N 이거는 중괄호를 하자 하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50개에서 빼기 1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면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열심히 증명했던 합집합은 NA 플러스 NB 빼기 N 교집합 A. 그죠? 그래서 NA 그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이항에서 변형하면 어디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 NA 플러스 N B 이퀄 N A 합집합 B에서 원래 빼기 A 교집합 B였는데 그걸 이항하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N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 33개, 교집합의 원소 개수 8개 해서 41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을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50, 합집합 42, 교집합 3.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A 여집합, 교집합 B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이거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교집합은. 그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고요.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 뭐지? B 차집합 A예요. 이걸 이제 많이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꾸 손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럴 때 NA하고 NB 그 다음에 이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자, 이 식을 보자마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같이 써야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라는 거죠.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먼저 차례대로 한번 해보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자, 여기서 합집합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B차집합 A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 A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요. 집합 A는 A 합 집합 B에서 차집합, 이거에서 B차집합 A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A의 여집합, 교집합 B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합집합 B 빼기 N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됩니다. 그러면 42에서 15를 빼주면 되겠죠. 27이 됩니다. 이번에는 집합 B를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집합 B. 한번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면서 집합 B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합 B는 자, B 차집합 A에서, 그러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에서 합집합 A 교집합 B를 하면 되겠죠, 그죠? B만의 영역에다가 합집합 공통 부분 교집합을 합집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공통 부분 어차피 0이니까, 그지? 공통 부분 없어요, 교집합이. 그래서 N A의 여집합 교집합 B 플러스 N A 교집합 B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 15 더하기 3이 되겠네요. 18. 자, 아래에 있는 부분 요걸 좀 잘 좀 써놔요. 집합 A를 만드는 방법, 집합 B를 만드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활용 문제도 이제 집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 문제인 거예요. 자, 필수 예제 6-6번인데요. 60명이 학생, 전체 집합이 60명이라는 거고요. A와 B 문제 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A를 푼 학생이 35명, 집합 A로 두면 되겠다. 그지? B를 푼 학생이 28명,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두면 될 것 같아요. A와 B를 모두 못 푼 학생, 이걸 한번 집합으로 표현해 보라는 얘기예요. A, B를 모두 못 푼 학생. 어떻게 A도 못 풀고 그리고 B도 못 푼다는 거죠. 그죠? A의 여사건, AND, 교집합, B의 여사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 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5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집합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요. 여기서 먼저 정석을 이용하라는 거니까 이 정석에 밑줄 치면서 한 번씩 손으로 써봐요. 자, 그리고 이게 서술형이라고 가정하고 풀라고 그랬죠, 항상. 그래서 전체 집합 U, A를 푼 학생 집합 A, B를 푼 학생 집합 B, 이걸 써줘야 돼요.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써준 다음에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U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전체 집합 60, 집합 A, 집합 B, 그 다음에 A도 못 풀고 그리고 B도 풀지 못한,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A 합접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1번은 A와 B를 모두 푼 학생인데 그럼 교집합이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위아래의 조건으로 따지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한 식, 여기까지 증명한 식있죠? 바로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여기서 NA 교집합 B가 나오잖아요.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 55.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만 푼 학생의 수. A만 풀었어야 돼. 그럼 얘는 집합으로 과연 어떻게 나타낼까? B나 B의 교집합은 빼야 되겠죠. A만. 그러면 얘는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집합이 되겠죠. 그죠? A 차집합 B 부분 벤다그램을 그려봐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요 그림의 영역이에요. 자, A 교집합 B 여집합 얘는 A 차집합 B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A만 푼 학생이 되겠죠.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을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A 교집합 B 여집합은 NA에서 교집합을 빼면 됩니다. 그죠? 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면 되기 때문에 35 빼기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두 개의 집합이지만 보통 세 개의 문제까지 집합까지는 사용합니다. 자, 이 풀이 과정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자, 다음에 6-7번을 볼게요. 어느 학교에 1학년 학생 중 지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이 5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봉사한 학생 수, 봉사한 학생 집합 A, 일요일에 봉사한 학생 집합 B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50명이라는 거고, 토요일에 봉사한 학생 40명, NA 집합 A 원소 개수 40, 일요일에 봉사한 학생이 30명이라고 할 때 토요일 과죠. 과라는 것은 교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 이건 좀 쉽다. 기본적으로 집합 A, 집합 B를 정리해 준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써보세요. 1번을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토요일에 봉사 활동을 한 학생을 집합 A, 이건 정의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봉사 활동한 학생을 집합 A라 하고요. 일요일에 봉사 활동한 학생을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서 N A 합집합 B 또는 이니까 50명이고요. 토요일에 봉사한 활동 학생 40명, NB 일요일에 봉사한 활동을 하는 학생 30명. 이렇게 이제 조건에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쉽죠? 자, 1번의 경우는 1번 NA 교집합 B는 NA 40 플러스 NB 30 빼기 NA A 합집합 B 50으로 식을 조금만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면 70에서 50을 빼니까 20입니다 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토요일에만
토요일에만. 그러니까 토요일 봉사활동 학생을 대문자 A로 뒀잖아요. 그럼 토요일에만은 어떻게 표현할까? 자, 밑줄 긋고요. 얘는 2번은 A 차집합 B죠. 그죠? 토요일에만이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A 차집합 B를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A 차집합 B,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이라는 정의잖아요. B급을 쳐봅니다. 그러면 얘는 집합 A에서 차집합 A 교집합 B를 빼면 돼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로 표현하면 N A 차집합 B는 NA에서 빼기 N A 교집합 B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NA는 40이고요. 교집합은 방금 전에 20이라고 계산했으니까 20이 됩니다. 자, 8번을 볼게요. 학생 80명, 전체 집합의 학생 수 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에 수학, 영어 두 과목 중이라고 그랬어요. 두 과목입니다. 근데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냐면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없어요. 근데 둘 다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신청한 학생을 A라 하고 영어를 신청한 학생을 B라 했을 때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까지 밑줄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수학을 신청한 학생 수 50명, 영어를 신청한 학생 수 45명일 때 수학, 영어 중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수학을 신청한 학생 집합 A, 그 다음에 영어를 신청한 학생 집합 B라 하고요. 한 과목만이라고 한다면 과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어디일까? 그걸 먼저 그려봐야 돼요. 자, 먼저 집합 A를 그리고요. 집합 B를 그린 다음에 자, A와 B를 써보세요. 그러면 한 과목만 선택했다는 것은 어디일까? B급을 한번 그어보세요. 가운데 공통 부분이 A 교집합 B 두 과목 모두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 수예요. 자, 그랬을 때 왼쪽 얘는 A 차집합 B가 되겠고요. 오른쪽 B 차집합 A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를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주어진 조건을 이제 정의를 해요. 전체 집합 U, 그 다음에 수학을 신청한 학생 A, 영어를 신청한 학생 B라고 정의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전체 집합의 수는 A 합집합 B와 같으니까 이 전체가 80명이 된다. 하나. 그 다음에 NA, 수학을 신청한 학생 수 52명, 그 다음에 NB, 영어를 신청한 학생 수 45명. 요까지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 벤 다이어그램을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A 차집합 B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식을 써보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구하냐면 합집합에서 집합 B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A 차집합 B죠. 똑같은 원리로다가 B 차집합 A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 B에서 이번에는 차집합 A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는 N A 합집합 B 빼기 N B가 됩니다. 그럼 80에서 빼기 45를 하면 되겠죠. 35네요. 자, 똑같은 과정으로 거칩니다. 2번 N B차 집합 A예요. 얘도 N A 합집합 B에서 빼기 N A예요. 자, 그러면 80 마이너스 52가 되겠고 28이 됩니다. 두 개의 합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색칠한 부분은 따라서 우리는 A 차집합 B 더하기 N B 차집합 A가 되니까 35 플러스 28이 되겠고요. 얘는 63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6-7번을 보자. 이거는 별표를 3개 해놔요. 100% 시험 문제입니다. 100%예요. 집합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모든 선생님이 다 낼 겁니다. 프로그램 방청객 100명 왠지 전체 집합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세 가수 ABC에 대한 선호도 AB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 A를 좋아하는 사람 집합 A, B를 좋아하는 사람 집합 B, C를 좋아하는 사람 집합 C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A와 B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8명. 이거 A와 A and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C, B 교집합 C가 되는 거고요. A와 C, A 교집합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A, B, C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볼까요? 1번. A, B, C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자, 이거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A, B, C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A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B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C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A의 컴플리먼트 and B의 컴플리먼트 and C의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조건을 주어지고요. 일단 A, B, C라 하면 전체 집합이고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대입해 보는데 1번에서는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 교집합, C 컴플리먼트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드모로간의 법칙, 여집합의 법칙에 의해서 드모로간의 법칙이죠. 3개짜리도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 여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풀이를 보기 전에 A만 좋아해?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얼른. 자, 그림을 얼른 그려봐요.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집합 ABC 써봐요. 자, 여기서 2번 A만 좋아한다. 그럼 어디를 색칠해야 될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A의 영역, B와 C는 빼고 A의 영역, 이게 A만 좋아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A만 좋아하는 사람, 이걸 과연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요? B 합집합, C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2번.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B 합집합 C만 빼주면 돼요. 그걸 계산해서 빼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프리 방법대로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 오케이.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A는 좋아하지 않아요?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B급을 한번 쳐보세요.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 B와니까 B and C, 그죠? B 교집합 C예요. 그런데 A를 좋아하는 사람 빼야 돼요. 그러니까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은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A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이게 B와 C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당되는 영역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놔야 됩니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한 다음에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 B교집합 C에서 뭘 빼면 될까? A교집합, B교집합 C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B교집합 C에서 A교집합, B교집합 C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려놓고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식으로 나타내려고 그 해당하는 영역을 식으로 나타내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석에서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의 연속 개수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기본이니까. 자, 이거를 요 세 개의 풀이를 모두 조건부터 해서 손으로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6-9번도 별표를 3개를 해놓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조건 읽어볼까요? 50명의 학생, 전체 집합의 학생 수는 5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세 과목이에요. 집합 A, B, C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대수를 집합 A, 미적분을 집합 B,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집합 C라고 하면 되겠다.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했다.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아니네요. 그냥 합집합의 개수가 전체 집합과 같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집합을 각각 대문자 ABC를 할 때 이렇게 친절하게 ABC로 주어졌네요. 그때 이것도 조건도 NA, NB 합집합 A 합집합 B, B 합집합 C, B 교집합 C, B 합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 등을 주어졌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1번 A 교집합 B죠? 그러면 우리 A 교집합 B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A 합집합 B 원소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바로 하죠. 1번은 자, 이거 식을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하고 마이너스 N A 합집합 B가 되겠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1번의 식은 NA가 30, 그 다음에 NB가 25,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45.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에서 45를 빼니까 10이 되겠네요. 매우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마찬가지 얘도 A와 C거나 또는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풀어보세요. 자, 2번은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와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 B 합집합 C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죠?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B 교집합 C. 자, 이걸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40 이퀄 NB
25 플러스 n c 마이너스 n 비교집합 c 15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열심히 계산하면 nc는 c의 원소 개수는 30이 됩니다. 자, 3번도 보면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C 합집합 A 원소의 개수는 NC 방금 전에 구했죠. 플러스 NA 마이너스 NC 교집합 A 그대로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NC의 값은 30 NA 값도 30 그 다음에 교집합은 15 60에서 15를 빼니까 45 이렇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야 돼요. 먼저 B 합집합, C 여집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집합을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뭐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 자,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 합집합, C야. 네, 그러니까 C 컴플리먼트는 뭐냐면 C의 컴플리먼트는 C를 제외한 A와 B 나머지 부분입니다. 거기에 B를 합집합하는 거야. 그러면 영역은 어떻게 됐냐면 영역을 다 색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비합집합, C 여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할 거냐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집합에서 C만 뺀 거죠. 그죠? 전체 집합에서 C만 뺀 거예요. 아, 선생님 잘못 그렸다. 미안합니다. 집합 B와 합집합이니까 여기 부분이 포함됩니다. B의 전체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문제네요. 그죠? 여기 보라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겠는데 이 보라색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요. 차집합, 보라색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근데 보라색 부분이 뭐냐면 B 합집합 C에서 빼기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식을 쓴 다음에 자, 4번 N B 합집합 C의 여집합. 자, 이건 괄호를 두 개를 해야 되겠네요. C 여집합이니까 C 안쪽에 얘는 N A 합집합 B 합집합 C 빼기 N B 합집합 C 빼기 플러스 N B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 50, B 합집합 C는 40, 그 다음에 B의 개수 플러스 25. 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35가 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서 영역을 표현하고 그 영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5번은 아마 식이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6번을 볼게요. 6번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먼저 이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다음에 그 식을 나타내 보세요.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요 집합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을 그림을 봐가면서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합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B 합집합 C를 빼주면 된다는 걸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6번을 풀 수 있죠? 6번은 자, N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은 N A 합집합 B 합집합 C 빼기 N B 합집합 C가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50 빼기 40이 돼서 10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영역을 내가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영역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잘 필기해 보세요. 자, 이번엔 7번을 볼게요.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교집합 C예요. 마찬가지로 해도 영역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요. 자, 벤더 그림 그리는 것도 이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문자 ABC로 집합을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 바깥의 부분 중에서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쉬운 게 쉽게 하는 방법이 B교집합 C를 먼저 해봐요. B교집합 C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쪽 영역이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B교집합 C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색칠된 부분을 집합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자, 바로 풀어보죠. 이거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면 A 합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C인데요. 얘는 일단은 봐봐요. B 교집합 C에서 뭘 빼면 되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연습.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그냥 여기다가 n만 붙이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는 n b 교집합 c 교집합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에서 구한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15 빼기 5가 돼서 10이에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린 영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연습.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만 좀 복잡해 보이다가 벤다이어그램이 사실 워낙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몇 개만 반복해서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